안녕하세요, 오기다 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언론 매체에 전문 칼럼을 써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칼럼 제목은 이찬원, 이제 우리가 꺾을게요. MZ세대 트로트는 왜 희망적인가 고요. 이 경제포커스라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찬원님 목소리의 가치, 그리고 창법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글을 부탁해서 제가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기사 링크를 이 영상 밑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원문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이버에 기사 제목을 검색해도 나오고, 또 이찬원 우기다 라고 검색해도 기사가 나오니까요.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이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저명한 학자나 교수님들이 주로 쓰시는 거라서 유튜브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와는 다르게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정성을 들여 작성한 제 칼럼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이찬원님의 진가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발표한 칼럼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칼럼 기사는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다룬 적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 이찬원님이 구사하는 그 독보적인 꺾기 창법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발표한 칼럼을 차근차근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트로트 열풍이 식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중심에는 역시 MZ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있다. 이들은 저마다의 무기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 중에는 특유의 꺾기 창법으로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가 있다. 바로 이찬원이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호방하다. 풍부한 성량을 바탕으로 웅장한 소리를 낸다. 그런데 여기에 섬세함이 더해진다. 노래소리가 요소마다 간드러지게 넘어가며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인다. 그가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꺾기 창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찬원을 포함한 많은 트로트 가수가 꺾기 창법을 즐겨 사용한다. 꾸미기라고도 하는 꺾기 창법은 트로트 장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즉, 음을 꺾고 굴리면서 입체적으로 부르는 게 트로트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트로트의 꺾기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대중가수의 창법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꺾기 창법을 잘 구사하는 주현미의 발성이 민속악적이라고 한다. 민속악은 민요나 판소리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트로트 꺾기 창법은 민요와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 연관이 있다. 트로트 창법이 가진 꺾는 특성은 민요에서 유래됐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 견해로는 트로트에서 음을 구성지게 꺾는 가창 방식은 민요에서 비롯된 것, 트로트와 민요는 꾸밈은 간의 영향을 준 것, 트로트의 꺾는 기교는 우리 고유 창법에 있는 식임새가 주는 느낌과 유사함 등이 있다. 미국 대중음악, R&B 등에서 보이는 그들의 꺾기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민요 전통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하면 트로트 꺾기의 유래를 우리 민요에서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트로트와 민요는 분명 다르다.
그런데 요즘 국악 전공자가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트로트 열풍의 출발점인 TV조선 미스트롯 1에서 우승한 송가인의 경우 국악 전공자다. 그뿐만 아니라 미스트롯 2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한 참가자 모두 국악 전공자다. 이들은 발성이나 감정 표현 등을 오랜 기간 수련한 덕분에 기본적으로 가창 능력이 출중하다. 그런데 이들이 트로트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건 꺾기를 잘해서다. 국악의 꺾기 창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은 20세기 초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그리고 일본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됐다. 이때 민요와 같은 전통음악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 대중음악 초기 곡 중 하나인 황성예터를 들어보면 꺾기 창법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민요적 가창 습관, 즉 전통음악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트로트는 이 시기에 그 원형이 생겨났고 이후 세부 장르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꺾어서 좋은 건 뭘까? 조용필은 간양록을 만들면서 민요 상여소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정서나 창법을 민요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다. 대중가수가 본받을 만큼 민요의 창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꺾기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상여 소리를 예로 들어보자.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로 갈 때 상여꾼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잘 다듬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거칠다. 고함이나 울음에 가깝다. 꺾고 떠는 소리가 많다. 소리가 매우 구슬프다. 그게 남은 가족의 가슴을 후벼 판다. 꺾기 창법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자연의 진기, 순수한 본질을 꾸밈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꺾기다. 울음소리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의 울음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장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소리다. 웃음소리,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에서 꺾기의 원형을 발견한다. 민요는 민중의 자연스러운 발화로 만들어진 노래다. 그래서 인공적이지 않다. 자연에 가장 가깝다. 그 전통을 트로트의 꺾기가 이어받은 것이다. 꺾어서 좋은 것, 그것은 감정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딱딱 맞춰 우는 사람은 없다. 꺾어 울면 소리에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음이 굴절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소리다. 꺾기를 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꺾기 창법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과 맞닿아 있다. 꺾기 창법은 노래 속 화자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서 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다. 그 과정은 삶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려는 인간의 숭엄한 노력임이 분명하다. 자, 이런 칼럼이고요. 많은 분이 이 글을 통해 MZ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이찬원님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미미하지만 이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